오늘은 신부님을 만나러 베트남으로 출국하기 전에 준비해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에 앞서 신랑님과 저와의 좋은 관계보다는 신랑 신부님의 관계가 좋아지길 바라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한 달간 카톡으로 서로를 알아갔다 하더라도 베트남으로의 첫 출국은 처음 보는 미래의 신부에게 나를 알리는 시간입니다. 가장 기본적으로 나는 한국 사람이다 라는 우월의식을 갖고 가서는 안 됩니다. 내가 원하면 다 결혼을 할 수가 있고, 내가 말하면 다 들어야 하고, 너희는 못 사는 나라 사람이니까 내가 돈 몇 푼 주면 자존심 다 버리고 내 편이 될 것이라는 생각들. 베트남 국제결혼에서 이런 생각들은 정말로 버리셔야 합니다. 그들도 스마트폰에 한국 결혼이라고 검색 한 번이면 한국으로 먼저 결혼해서 살고 있는 혹은 살았던 베트남 사람들의 글들이 넘쳐나기에 그들도 한국 남성들 높고 위대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. 두 번째로는 외모에 신경을 쓰고 가셔야 됩니다. 만나러 가는 신부님과의 나이 차이는 기본 15년 이상 차이 납니다. 그들도 여자이고 20대 초반에 한창 꽃다운 나이의 아가씨들이기 때문에 내게 호감이 갈 만한 거 하나는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. 자상함이나 이해심, 착함, 외모, 혹은 경제력이라도 있어야 이 중 하나는 그녀의 눈에 들어야 합니다. 베트남 결혼을 하시는 신랑님들 착하고 자상하고 따뜻한 거 저는 압니다. 하지만 이 내면적인 걸 신부에게 알리기에는 쉽지 않습니다. 나이는 어쩔 수 없으니 외형적인 것을 일단 바꾸고 가야 할 텐데요. 첫 번째, 코털 꼭 깎으세요. 남성분들 코털 삐져나오시는 분들 참 많아요. 이게 별거 아닌 듯 보여도 베트남 신부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보기 싫고 호감이 가지 않습니다. 두 번째는 입냄새 꼭 체크하고 가셔야 합니다. 입냄새 나는 거는 솔직히 부모님도 말을 잘 못 해줍니다. 입냄새 난다고 말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. 무시하는 것 같고 기분 나쁠까 봐요. 하지만 신부의 관계를 좋게 하려면 꼭 신경 쓰고 가셔야 합니다. 치과 검진 받고 충치 치료도 하시고 시간 많으실 때 스케일링도 한번 받으시고 신부님에게 뽀뽀를 부르는 좋은 인상으로 비춰지길 바랍니다. 예전에 한 신랑이 저에게 이 신부는 나와 키스를 하려 하지 않는다 라고, 날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, 의심이 된다고 하소연을 하였던 적이 있습니다. 신부님에게 물어보니 이유는 아까 말한 그대로입니다. 자, 충치, 백태, 치석 등 우리는 이 결혼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라도 꼭 치아 관리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음은 편한 옷보다는 예쁜 옷으로 입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세 번째로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. 베트남어 몇 마디는 알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. 우리가 답답하듯 그들도 답답해합니다. 베트남어로 몇 마디만 알고 가셔도 상당히 부드럽게 넘어갈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 어머니 아버지 처음 뵙겠습니다. 배고파요. 예쁘다. 힘들지? 잘 자요. 배불러요. 이런 말 어렵진 않거든요. 어머니 아버지 동생을 부를 때 호칭이나 또 만나자, 아내를 부를 때 자기야, 여보 등 전화해 등등 이런 것들을 다 하루에 하나씩만 외우셔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. 말도 안 통하는 데 가서 멀뚱멀뚱할 어색할 상황을 아주 기본적인 몇 마디만 알고 가도 분위기가 완전 바뀝니다. 최고의 사이로 변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우리 식구가 다 있는데 베트남 신부가 한국에 와가지고 멀뚱멀뚱 눈치 보며 서 있는 모습과 현관문 들어오면서 안녕하세요 아버지 어머니, 와 어머니 너무 예쁘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. 정말로 안 예쁠 수가 없죠. 이렇게 하면 베트남 신부님 가족 포함 모두들 좋아하실 거 뻔히 보이잖아요. 자,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결혼을 하러 가는 것입니다. 그것도 베트남 국제결혼이에요. 선물 몇 개만 사가시는 건 어떨까요? 워낙 내세우는 걸 좋아하는 민족이어서 효과가 확실합니다. 우리 사이가 사온 거야 라고 하시며 자랑을 하시고 저같이 부모님을 뿌듯하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신부의 마음을 열게 만드는 것도 흔치 않습니다. 비싼 거 필요 없어요. 자, 인삼. 베트남은 인삼이 비싸요. 구하기도 쉽지 않고 인삼주를 굉장히 귀한 술이라 생각하며 좋아합니다. 출국하기 3일 전쯤에 인터넷에서 수삼, 흙 묻어있는 그 수삼 3채 정도 사시면
10만 원이면 살 수 있거든요. 굉장히 좋아합니다. 그리고 베트남 사람들 멘솔에담 로션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. 그거 바르면 시원하고 단기간에 효과가 좋아 보이는 듯 해서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.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호랑이 연고 좋아하던 말입니다. 장모님 선물은 화장품 선물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쿠팡이나 이렇게 네이버 같은 데 보면 싸게 올라오는 거 엄청 많더라고요. 또 추억이 담긴 사진들이라고 적어봤는데, 집에 한두 개씩 있는 앨범들에 휴대폰으로 앨범을 촬영을 해가지고 가지고 오시면은 가족 사진이라든가 회사, 집, 운동하는 사진, 어릴 적 사진이나 뭐 학교 다닐 때 사진들 이런 거 찍어 가지고 와서 신부랑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신랑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커왔구나 라는 막연한 불안감도 떨칠 수 있고 친근감이 생기기도 하고요. 마지막으로 마음을 열고 가세요. 나는 밝고 순수한 신부를 만나길 원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무뚝뚝하고 권위적이고 이 신부가 결혼에 대한 진정성이 있나 없나 의심부터 하고 노력도 하지 않은 채로 가는 걸까요? 자, 이상으로 오늘은 베트남에 갈 때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로 만들어 봤습니다. 각자 생각들이 다르니 이게 꼭 옳다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.